하지만 정말 가장 내가 투자해서 쓴다면 클렌징이에요. 가장 좋은 클렌징. 좋은 클렌징. 지성 피부는 영양이 하나도 안 필요해요. 그런데 지성 피부엔 수분만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수분 화장품이 아니고 수분 토너, 수분 에센스, 수분 크림. 자, 이번에는 환절기 데일리 케어 중에서 가을편 지성 피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공유를 할게요. 자, 지성 피부의 특징을 먼저 한번 봐볼게요. 지성 피부의 특징은 평소에도 피지 분비가 굉장히 왕성하죠. 여름에는 더더욱 왕성해요. 모공이 열려 있어서. 그러면 피지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 세균, 바이러스 등이 피부 밖으로 많이 흘러요. 여름에 특히. 겨울이나 이런 추울 때는 닫혀있는 모공 속에서 화이트헤드나 뭐 블랙헤드로 남아서 그 부분만 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붉게 예민해지는 경우가 이 환절기 때,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빠른 붓고 골든타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방치할 경우 여드름이 유발되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잘 다뤄야 되는데, 특히나 여름에서 이 가을로 접어들 때 왜 그러냐? 여름 동안에 엄청나게 피지 배출이 많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어 있냐면 표피가 굉장히 건성화되어 있어요. 그나마 유분이 있어서 번들거려서 건성인 거를, 그러니까 당긴다는 건 느낌을 조금 못 받았을 텐데 너무나 많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서 절대 유분만 나오지 않아요. 내 피부 속에 있는 수분까지 배출이 되다 보니 표피 건성을 유발한다. 그래서 나는 기름이 줄줄 나오는데 늘 건조한 게 느껴져. 땀 막 당기는 게 느껴져. 이럴 때는 표피 건성 피부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젊은 피부예요. 이거는 나이가 몇 살이든 나는 만져보니까 얼굴은 탱탱한데 왜 이렇게 건조하지? 그러면 이거는 젊은 피부예요. 일단 굉장히 쉬워요. 수분만 주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가을로 넘어갈 때 이 확장된 모공을 잘 케어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빠른 복구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녁에는 이중 세안을 해야 되는데 정상과 건조 피부하고 조금 달라요. 정상 피부에는 크림 타입의 아주 부드러운 세안젤을 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젤 타입, 젤 중에서 유분이 많이 들어있는 젤 타입을 쓰는 거예요. 써서 어쨌든 깨끗이 지워야 되죠. 표피 밖으로 독소나 바이러스나 균들이 막 지금 흘러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성용 클렌저 젤 타입으로 부드럽게 러빙을 해서 물티슈로 닦아도 되고 물로 닦아도 돼요. 이거는 물로 닦아도 살짝 거품이 나거든요. 여기는 주로 그러면 젤 타입은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를 선택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젤 타입은 BP 성분이라는 게 전문 용어인데 BP 성분, 설파 성분, 아니면 살리실산 성분 이런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들어있으면 박테리아, 각질, 뭐 이런 것들, 바하 성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클렌징이에요. 그래서 염증이 가장 위험하니까 지성 피부에는 지성 피부를 깨끗이 케어하지 않으면 금방 여드름 피부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세안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성 피부는 잘만 관리하면 늙지 않아요. 일단 유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건성 피부나 중성 피부는 유분이 충분하지 않아요. 금방 예민 피부나 노화 피부로 갈 수가 있는데 지성 피부는 잘만 관리하면 피부가 약간 두꺼워 보이기는 해도 주름은 안 생길 수 있고 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잘 보시고 그대로만 한다면 굉장히 팁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2차 세안제는 뭘 쓰냐? 여러분이 쉽게 들어보지 않은 바타입, 비누 타입이죠. 비누 타입은 알칼리성을 많이 띠고 있어요. 7이 중성이니까 8이나 9나 10, 11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거품을 많이 내서 빠르게 씻어야 되겠죠. 그 대신 굉장히 그 수소이온 농도가 높기 때문에 잘 지워져요. 깨끗하게, 뽀송뽀송하게. 영상에서 여러가지 유튜브 영상에서 뽀송뽀송하게 닦으면 안 돼 이런 소리를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성 피부만은 예외예요. 지성 피부만큼은 뽀드득 뽀드득 씻어야 돼요. 그러려면
알칼리화 되어 있는 바타입, 충분히 거품을 낼 수 있는, 예를 들어 지성 피부를 정상 피부에 있는 효소 타입의 가루를 써라. 하나도 안 지워져요. 그러면 끈적끈적한 유분 그 막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안 지워지기 때문에 바타입을 쓰는 게, 이게 빠른 복구,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 그랬죠. 충분히 낸 다음에 러빙해서, 이것도 미온수로 헹궈내고,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나 모공이 큰 사람은 더더욱 샤워기를 쓰시면 안 돼요. 뜨거운 물은 더더욱 안 되고요. 모공이 안 그래도 열려 있는데 이 얇은 피부에 아무리 두꺼워봤자 0.3mm거든요. 그러니까 샤워기로 뜨거운 물로 쌌다 그러면 모공은 정말 딱딱 벌어져요. 봄에 봄동이 벌어지듯이. 제가 고객들을 마사지할 때 정말 어떤 분들은 얼굴 전체에 몇만 개의 모공이 각각 다 벌어져 있어요. 그럼 곱셈의 원리, 얼굴이 한 1, 2cm는 커 보여요. 실제로 너무 넓고 이렇게 길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모공만 0.01mm씩만 작아진다 해도 곱셈의 원리, 몇만 개의 모공이 0.01mm씩만 작아진다 해도 얼굴은 정말 1, 2cm 작아 보일 수 있다. 굉장히 돌출돼서 예쁜 얼굴로 바뀔 수 있거든요. 지성들은 젤 타입의 그 1차 세안제로 1차 세안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저도 예전에 젤 써보면 약간 이렇게 얼굴에서 문지르다 보면 얘가 오일처럼 싹 녹거든요. 오일 클렌징도 깨끗하게 지워진다면서, 기름은 기름으로 지운다며, 그거 해서 오일 클렌저도 많이들 쓰는데, 지성 타입이 그럼 오일 클렌저를 쓰는 거는 어떤가요? 일단 오일은, 지성 피부들은 모공이 열려 있다고 했잖아요. 이 열려 있는 사이로 오일이 유착이 돼요. 유착이 돼서 오일을 써서 잘 지워지는 건 맞아요. 근데 2차 세안을 할 때 굉장히 강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모공 속은 외부로 들어있는 부속기관이기 때문에 더 얇아요. 얇고 약해서 터지거나 염증이 잘 생겨요. 그게 바로 여드름인데, 오일로 지워서 잘 지워지긴 했으나 2차 세안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피부는 더 예민해지고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단계가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계속 모공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 제가 30년 동안 여러 고객들의 임상을 봤을 때 오일 타입의 클렌저를 쓰신 분들은 개선되지 않는 걸 많이 봤어요. 지성들은 사실 자체가 기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리 뭐 시중에 좋은 화장품들이 있다 해도 진짜 많이 바르기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화장품이 뭐 토너도 있고 에센스, 세럼, 뭐 로션, 뭐 크림 다 있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한 가지만 가장 내가 고가로, 그걸 다 고가로 쓸 수는 없어. 근데 한 가지만 정말 가장 내가 투자해서 쓴다면 에센스를 비싼 거 써야 될까요? 크림을 비싼 거 써야 될까요? 뭘 투자하는 게 가장 지성 피부는 영양이 하나도 안 필요해요. 일단은 에센스나 이런 것들은 그냥 수분만 쓰면 돼요. 수분도 비싸지 않은 거 해도 돼요. 그런데 클렌징이에요. 가장 좋은 클렌징. 좋은 클렌징에는 어떤 게 있냐?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는 천연 유래 성분의 계면활성제부터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화장을 지우면서, 선크림만 발랐어도 남자라 해도 화장을 지워야 되거든요. 그때 비타민 종류의 아주 미량이라도 러빙을 하면서도 빨리빨리 먹어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클렌징도 좋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잘 선택해서 쓰시면 모공이 작아지고, 일단 부드럽게 무리 없이 피부에 자극 없이 지워질 수 있는 게 클렌저인데, 그럼 클렌저는 상당히 비싼 것도 있어요. 영양크림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런 거를 굳이 하나만 선택한다면 클렌저를 좋은 걸 쓰고 1차 클렌저, 그 다음에 2차 클렌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수분 에센스를 발라줄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깨끗이 헹궜어요. 헹구고 난 다음에는 영양을 너무 지금 깨끗이 씻었거든요. 1차, 2차 세안을 통해서. 이랬을 때는 영양을 좀 확실하게 줘야 돼요. 그런데 다 수분 타입이어야 돼요. 그런데 토너는 분명히 세안의 마지막 단계라고 했어요. 여기 화장품으로 넣었지만 토너까지는 알코올 성분이 좀 들어있는 산뜻한 화장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닦아내요. 여기까지 세안이니까. 그 다음에
수분 토너를 두 가지를 쓰시는 거예요. 닦아내는 토너, 그 다음에 분사해주는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토너. 그래서 이 토너를 지성 피부에는 에센스처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지성은 기름은 넘쳐 흘러요. 그러니까 수분으로 되어 있는 토너를 많이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토너도 괜찮은 토너가 있어요. 클렌저 1번 돈 투자, 2번 토너를 투자하시면 돼요. 여러 번 분사해서 토닥토닥 해줘요. 충분히 흡수가 되면 수분 에센스가 또 있거든요. 아무리 지성이라 해도 부분적으로 건조한 데도 있고 좀 예민한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수분 에센스를 2, 3회 아주 소량 발라주시고 마지막에 또 수분 크림.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여드름 피부는 수분이에요. 아까 당긴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유분이 많은데 당겨요.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유수분 밸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성 피부한테는 유수분 밸런스가 너무 중요해. 건성이나 중성 피부에는 유수분 밸런스를 두 가지 다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성 피부에는 수분만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수분 화장품이 아니고 수분 토너, 수분 에센스, 수분 크림 이렇게 바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낮에는 중건성 피부는 아침 세안을 미온수 세안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성은 안 돼요. 밤 동안 또 많은 피지가 나와 있어요. 유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낮에도 2차 세안제, 아침에도 폼클렌저를 가볍게 해서 가볍게 씻고 토너 바르고 수분 에센스 바르고 선크림 바르라 했어요. 크림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일단은 유분망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 에센스 다음에 수분 크림 마무리하고 낮에는 크림을 마무리하지 않고 선크림만 발라도 된다. 그리고 선크림을 발랐는데 그 위로 계속 피지가 나와요. 그럴 때 꼭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게 피지 흡착 페이퍼 아시죠? 그걸로 T존 부위 잘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속당김시 이럴 때 이제 막 속이 당기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피지 흡착 페이퍼로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속당김이 심할 때 수시로 기름이 많이 나오는 T존 부위는 빼고 볼에 미스트를 톡톡톡 부려주고, 수온 팩트가 요즘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끈적이면 바로 미생물이 붙어요. 지성 피부에는 기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수분 팩트를 수시로 눌러주고 손이 가지 않게 하는 것도 너무 트러블 유발에 예방 차원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또 지성 피부, 다음 영상에서는 지성 피부에 회식을 시켜주는 팩과 마스크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지성 피부로 지금 현재 고민 중이신 분, 본인이 지성 피부인데 어떻게 관리할 줄 몰라서 계속해서 모공이 넓어지고 여드름이 군데군데 나고 이런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답해 드릴게요.